정말 미안해. 6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텅 빈 빈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쓴 고백 편지. 단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왜 그때 하지 못했을까요?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 부고 소식을 접한 지 사흘째. 장례는 이미 끝났고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첫사랑. 그리고 마지막 인사조차 건네지 못한 채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후회스러운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보내버린 사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조금이나마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연 제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손때 묻은 갈색 가죽 표지. 벌써 몇 년째 열어보지 않았던 추억의 상자였죠. 이게 여기 있었구나.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들 사이로 80년대 대학 시절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교복 같은 교복을 입고 캠퍼스를 걷던 친구들, 낡은 학생회관 앞 계단, 그리고 그 사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녀. 봄바람에 살짝 날리는 단발머리. 책장을 넘기며 지었던 그 미소. 수진아. 40년 만에 꺼내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982년 봄, 제가 21살 되던 해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새학기가 막 시작된 3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죠.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해 중앙도서관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캠퍼스에는 목련꽃이 만발했고 따스한 봄 햇살이 교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두꺼운 전공 서적을 들고 천천히 도서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위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책 몇 권이 계단 아래로 와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계단을 구르며 제 발밑까지 내려왔죠. 괜찮으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책을 주워들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사, 실온, 소설 창작의 이해, 국문과 전공 서적들이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계단 위에 서 있는 그녀. 햇살을 등지고 서 있어서 마치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수줍은 듯 붉어진 볼,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그 표정. 아, 아니에요. 제가 도서관 가는 길이었는데 같이 들고 갈게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책이 좀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봄날의 따스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봄꽃 같은, 아니 봄날 자체 같은 향기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
국문 가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2학년이에요. 오빠는 무슨 과세요? 저도 2학년인데 경영학과예요. 근데 국문과 책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후후, 그래도 재미있어요. 오빠는 경영학 재미있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미? 글쎄요. 솔직히 부모님이 권하셔서 온 거라. 아, 이런 얘기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데. 당황한 제 모습에 그녀가 다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사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국문과 왔거든요. 서로 사정이 있나 봐요. 도서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책을 건네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네. 별 말씀을요. 그럼, 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라고 해요. 이민호요. 저는 수진이에요. 박수진. 반가워요. 민호 오빠.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너무나 짧고 너무나 평범한 만남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원래 한 학기에 도서관을 3번도 안 가던 제가 말입니다. 혹시나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전공 공부도 핑계 삼아 매일 도서관 2층 열람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느 목요일 오후 2층 열람실 창가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죠.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민호 오빠, 여기 계셨어요?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는 그녀. 저는 얼떨결에 다가가 그녀 맞은편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부하세요?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요. 혼자 있으면 졸릴 때도 있는데 마침 잘 됐어요. 같이 공부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앨범을 보며 앉아 있는 이 순간, 40년 전 그날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도서관 창가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 오후지.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손에 쥔 사진이 눈물에 젖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매일로 바뀌었고, 쉬는 시간에는 학교 뒤편 작은 산책로를 걷곤 했습니다. 1982년 4월 중순 캠퍼스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학교 뒷산 올라가 볼래요? 벚꽃이 정말 예쁘다던데. 좋아요. 어차피 오후 수업은 빠져도 되니까. 에이, 오빠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제대로 산책해요. 수업 끝나고. 그날 오후 5시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학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산책로 양옆으로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단발머리에도 하얀 꽃잎 몇 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 머리에 꽃잎이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에서 꽃잎을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산책로 끝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발 아래로는 캠퍼스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학생회관, 도서관, 본관 건물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꿈이 뭐예요?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수진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꿈이요? 글쎄요. 사실 글 쓰는 게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백일장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와, 정말요? 그럼 왜 경영학과를 가셨어요?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원하셨거든요. 문학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선택했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복수 전공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취미로라도 계속 쓸 수 있고요. 수진 씨는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슬픈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다양한 인생을 담은 이야기들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의 그 열정적인 표정.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멋있어요. 정말로. 저도 수진 씨처럼 자기 꿈을 확신하고 싶어요. 오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학교 앞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1,500원짜리 떡볶이 한 접시를 둘이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아, 맞다. 여기 오뎅도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오뎅도 시켜 먹어요. 오빠랑 있으면 뭐 먹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로서 하는 말인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교에는 축제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고 동아리 부스 준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빠, 축제 때 같이 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온대요. 좋죠. 몇 시에 만날까요? 저녁 6시요. 본관 앞에서요. 축제날 저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고백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빠, 여기요. 멀리서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와, 오빠 오늘 멋있어요. 새 옷이죠? 아, 네. 수진 씨도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자, 빨리 가요. 공연 시작하기 전에 자리 잡아야 해요. 우리는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에서는 사회자가 열띤 목소리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울려 퍼졌고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수진이도 신나게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오빠, 이 노래 좋아해요? 네, 좋아요. 근데 수진 씨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빠 오늘 왜 이래요? 평소랑 다른데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말할 수 있을까? 수진 씨, 저기, 응? 사실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비를 피하러 달려갔습니다.
오빠, 빨리 피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학생회관 처마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안 젖었죠? 네, 괜찮아요. 근데 수진 씨 옷이 그녀의 하얀 원피스가 빗물에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그나저나 오빠 아까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 그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 편안한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냥 비가 와서 축제가 망쳐진 것 같아 아쉽다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오빠랑 같이 와서 재미있었어요. 비는 30분쯤 내리다가 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축제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고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말해야지. 꼭. 그렇게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 카페, 학교 뒷산. 어디를 가든 함께였습니다. 친구들은 우리를 커플이라고 놀렸지만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아무 걱정 없던 그 봄날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곧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4학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1985년 12월 캠퍼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학생들은 모두 졸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대기업 공채 시험 준비에 매달렸고 수진이는 출판사 입사를 준비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너무 바쁘죠? 얼굴 보기 힘들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마주친 수진이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취업 시험이 다음 달이라서. 수진 씨도 바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문득 걱정되더라고요. 졸업하고 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무슨 말이에요? 그냥요. 오빠도 취직하고 저도 취직하면 각자 바쁘게 살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수진 씨, 할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응, 있어요. 몇 시에 만날까요? 6시요. 학교 뒷산에서요. 그날 오후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4년 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을 담은 편지. 손이 떨려서 종이를 몇 번이나 구겨버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4년 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너는 내 청춘의 전부였어. 졸업하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 나를 받아줄래?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고 캠퍼스는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학교 뒷산 벤치, 우리가 처음 벚꽃을 보며 앉았던 그 자리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빠 여기.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추운데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런데 오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네. 사실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오빠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뭔데요? 저
선배 한 분이 있어요. 같은 과 3년 선배인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2주 전에.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이미 출판사에 취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일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그분을 만나보고 좋아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귀어 보기로 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오빠. 아니에요. 정말 잘 됐네요. 수진 씨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빠, 저는 오빠한테도 할 말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저도 그냥 졸업 전에 인사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4년 동안 좋은 친구 되어줘서 고마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미안할 것 없어요. 수진 씨 행복하면 됐죠. 그날 밤 저는 하숙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4년 동안 망설였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수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수진이를 피했습니다. 도서관도 가지 않았고 학교 뒷산도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녀를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12월 말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졸업식장에 갔지만 수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 남자도 있었습니다. 안녕, 수진아. 내 청춘이었던 너. 저는 조용히 졸업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1986년 1월 저는 대기업에 합격했고 3월에 입사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통해 수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판사에 취직했다는 것, 그 선배와 잘 만나고 있다는 것. 그때마다 저는 축하한다는 말만 건넸습니다. 2년 후인 1988년 수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첩장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있다는 거짓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잊어야 한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첫사랑이자 제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그 기억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4년 전에 고백했더라면, 그 후에는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저는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갔습니다. 1992년 3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맞선을 통해 아내를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현명하고 가정적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설레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저랑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세 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시죠? 괜찮아요. 저도 사랑보다는 좋은 동반자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 서로 존중하며 잘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1993년에 첫 딸이 태어났고 1995년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고 아내는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피면 수진이가 생각났습니다. 딸아이가 하얀 원피스를 입으면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을 지나칠 때마다, 대학 캠퍼스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05년 44살이 되던 해, 대학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졸업 20주년 모임이었습니다. 가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수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은 모두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친구, 살이 찐 친구, 하지만 여전히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으로 조심스럽게 연회장을 훑었습니다. 수진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너 혹시 박수진이 찾는 거야?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수진이는 안 왔어. 미국에 산다던데. 남편이 교수래. 거기서 잘 산다고 들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막상 그녀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허전했습니다. 너 아직도 수진이 생각하냐? 너 대학 때 수진이 좋아했잖아. 아니야. 옛날 일이지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제 첫사랑은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 재미있었어요? 응, 그냥 그랬어.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자주 우울해 보여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깊이 파고들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201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직장인이자 가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만약 그때 고백했더라면, 만약 수진이와 결혼했더라면, 끝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2018년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사기.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병실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요. 아이들도 잘 컸고, 당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위해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5개월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20년 60살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특히 수진이에 대한 기억, 그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들. 가끔 인터넷으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겠지,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지난주 목요일,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친구 추천 목록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수진 추모 페이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박수진님의 영면을 알립니다. 2024년 10월 15일 향년 64세.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페이지에는 그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고 페이지를 본 순간부터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댓글을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이 남긴 추모의 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교수님의 따뜻한 미소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녀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문학 교수. 그녀의 꿈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무엇인가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쓸까? 40년 전 대학 동기였다고? 당신을 사랑했다고?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페이지를 닫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례식장 정보를 통해 납골당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 저는 전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과 40년 전에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추모공원은 조용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수많은 납골당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3층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204호, 205호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206호 그녀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보였습니다. 박수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나 너를 사랑했어. 대학교 2학년 봄 도서관 계단에서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4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매일 꿈꿨어. 그런데 겁이 났어. 거절당할까봐, 우리 관계가 깨질까봐. 그래서 계속 미뤘어. 내일 말하지, 다음 기회에 말하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고백하려고 했어. 학교 뒷산에서 너를 만났을 때 말하려고 했어. 주머니에 편지도 넣고 갔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말했을 때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후로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만약 그때 고백했더라면
만약 용기를 냈더라면 끊임없이 생각했어. 손에 쥔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40년 된 편지. 이거 그때 쓴 편지야. 너한테 전하려고 썼는데 결국 못 줬어. 평생 간직했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젊은 날 제가 쓴 서툰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해. 처음 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너를 사랑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 너의 미소, 너의 목소리,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기적이었어. 나를 받아줄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았지? 이렇게 간단한 말을 왜 못했을까? 왜 이 편지를 주지 못했을까? 수진아, 너는 행복했니? 꿈을 이뤘니? 좋은 남편 만났니? 아이들은 잘 컸니?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행복했다면 그것만으로 난 위로가 될 것 같아.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에 닿았습니다. 나는 너만큼 행복하지는 못했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어. 너를 잊지 못했으니까. 아내한테 미안해. 아이들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정말이지. 내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이 마를 때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얀 국화를 명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편지도 놓았습니다. 이 편지, 이제야 전해. 40년 늦었지만 받아줄래? 명패에 이마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수진아, 편히 쉬어.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고백할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혹시?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매가 수진이를 닮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206호 앞에서 우시는 거 봤는데. 아, 네. 대학 동기였습니다. 박수진 씨. 아, 그러셨구나. 저는 딸이에요. 박지은이라고 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의 딸. 그녀를 닮은 얼굴. 어머니께서 생전에 대학 시절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친구들 이야기도 하시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아, 민호 오빠.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대학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특히 민호 오빠와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전해주셔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추모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딸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대학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특히 민호 오빠와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녀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 시간이 그녀에게도 특별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40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수진이의 사진. 그 미소. 수진아, 너도 나를 기억해줬구나.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후회만 했습니다. 만약 고백했더라면
만약 용기를 냈더라면 그 끝없는 가정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기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을. 수진이와의 시간은 비록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온 할머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저씨, 조깅하는 청년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응, 지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아빠가 밥 사줄게. 아빠,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민준이도 데리고 와. 알았어요. 6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모임 있다. 꼭 와라.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식탁은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손녀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가 너희들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 요즘 왜 이래요? 예전에는 연락도 잘 안 하셨는데. 딸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너무 과거에 얽매여 살았던 것 같아. 앞으로는 지금을 더 소중히 하려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 이제 할아버지 나이에.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제 첫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와의 추억, 고백하지 못한 후회, 그리고 40년간의 그리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한테 그런 사랑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알았어.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아닌 저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 후회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수진이를 사랑했던 건 잘못이 아니야. 고백하지 못한 것도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이제는 그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 너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인사, 미안하다는 사과.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40년을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놓쳐버렸다면 저처럼 너무 오래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인사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이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지금 당장. 수진아,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했어. 이제 편히 쉬어. 나도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볼게. 안녕.